항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죠? 우리 몸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그럼 왜 그러냐? 내 분비계,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안에서 안으로 분비되는 내 분비계와 앞에서 배운 신경계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체내 여러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 결합해서 서로서로 이제 같이 한다는 거지. 조절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래서 얘의 중추는 사이내, 다른 말로 어디? 간내의 시상하부다. 그럼 호르몬의 특징 잘 외워야겠죠? 적은 양으로 특징 조직이나 특정 조직, 기관 생리작용 조절하고 내분비샘 안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별도의 분비관이 따로 없이 혈관으로 이동하게 돼요. 외분비샘은 소화샘, 침샘, 땀샘 같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통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침 같은 경우는 침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 밖으로 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안에 나오잖아요. 그렇고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 그러니까 자기가 작용해야 되는 곳에만 가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매우 적은 양으로도 표적세포 작용할 수 있으며 너무 적으면 결핍증, 많으면 화다증에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및 발생, 생식, 성장 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원, 항체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자기만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종특이성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척추동물 사이에서만.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 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종류의 호르몬이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 인슐린 있죠. 돼지 인슐린을 우리 사람 몸에 주어하기도 이렇게 투여하기도 한다. 당뇨병에 걸리면. 자, 그러면 호르몬 준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사이내의 시상하부다, 간내의 시상하부다.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는 사람의 성장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 그러니까 얘가 주로 얘를 자극한다고 보면 돼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 이거 외워야 되죠?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얘가 얘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 오면 성장 호르몬, 당연히 성장 촉진시키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가 얘한테 받아서 TRH가 TSH를 자극시키죠. 그럼 얘가 티록신, 타이록신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얘가 우리 그 생식기에 있는 성 호르몬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후엽에는 뒤에 부분은 콩팥에서 물을 흡수시키는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여자만 나오느냐, 남자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긴 한데요. 그 대신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부성애를 키우는 감정의 조절 좀 된다. 그다음 티록신 보면 좀 여기 나비 모양처럼 나비 넥타이가 생겼죠. 얘는 세포의 대사를 촉진시킨다. 뭐냐? 얘가 호흡을 해서 호흡을 촉진시켜요. 호흡을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뜨거워지는 거고. 부반장할 때 그 신장할 때 신이에요. 부신, 신장이 대장이고 부신이 두 번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속질에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와요. 다른 말로 얘를 뭐라 하냐면 아드레날린이라 그러는데 얘가 혈당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 촉진시키고 혈압 증가시켜요. 어때요? 뭔가 흥분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의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얘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베타세포는 인슐린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정소에서는 남자 테스토스테론, 난소, 에스트로겐 나오지만 남자도 에스트로겐 있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한다. 남자라고 무조건 테스토스테론, 여자라고 에스트로겐은 아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전달 이거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고 속도가 빠르고 작용 범위는 좁죠. 그 대신 빨리 사라져버려요. 아 뜨거워 하고 계속 아 뜨겁다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분비계는 혈액이 타고 천천히 느리게 가지만 혈액을 타고 가니까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OXO 빠르다 느리다. 이건 별로 그거 아니라서. 자, 그럼 항상성의 유지 원리란 뭐냐? 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그 원인을 억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온도를 떨어뜨렸더니 또 너무 추운 거 있죠. 그럼 다시 온도를 올려요. 그랬더니 또 너무 더워요? 그럼 다시 떨어뜨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사실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음성 피드백에 의한 호르몬의 조절에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은 음성 피드백으로 일정하게 조절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체온 조절하고 이제 체온 조절 요거하고 얘하고 같이 봐야 돼요. 얘하고 두 개 같이 보는 거야. 봐봐. 혈액 속의 타이록신,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어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되고 또 너무 증가하면 감소시킨다. 자, 티록신 농도가 낮다는 것은 여기다 뭐라고 쓰냐? 추울 때예요. 추울 때. 얘는 더울 때. 추우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자극을 시켜요. 시상하부에서 TRH가 TSH를 자극시켜서 TSH가 갑상선을 자극해요. 그렇게 되면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세포호흡이 증가해요. 세포호흡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런데 너무 더워졌단 말이지. 그럼 여기 먼저 억제해야 돼요. 여기를 먼저 억제하고 나서 TRH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TSH가 줄어들어서 티록신 분비가 줄어들니까 세포호흡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처럼 서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기량작용이라는데 항상 호르몬도 대부분 그렇다. 그 중에서 이자가 인슐린이 글루카곤이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 체온을 일정해야 된다. 체온은 물질 대사에 관련된 우리 몸의 효소가 대부분 다 있어요. 화학 반응에는 꼭 효소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라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상하부가 체온을 감지하고 몸 표면의 열 방출량 또는 발산량, 열 생산량,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 추워요. 아까 춥댔어요. 추우면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시상하부에서 TSH를 촉진시켜가지고 얘를 촉진시켜서 온도를 올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신경계예요, 친구들. 여기는 신경계다. 얘는 신경계예요, 신경계. 아까 저기가 호르몬이고. 얘가 시상하부가 저온을 감지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죠. 흥분을 하면서 골격근, 근육을 더더더더 떨게 돼요. 더더더더 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혈관이 수축하면서 뭐가 되냐면 닭살이 돋아요. 그러면 얘는 피부에 있는 구멍을 싹 다 막은 거기 때문에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 거고 얘는 근육을 떨면서 열을 많이 생산시키므로 체온이 올라가게 됐어요. 다 신경계랬어요. 그럼 당연히 체온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TRH가 감소하고 TSH 감소하고 티록신 감소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교감신경이 완화되면서 확장돼요. 그러면서 뭐가 같이 나온다? 땀이 나온다. 땀이 나오면서 이제 기화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열을 뺏어가죠.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체온이 하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 우리 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면 자 가에 해당하는 작용은 음성 피드백이다. 네 맞아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뇌하 수체 전엽이 아니고 어디서 시상하부에서 얘가 뇌하 수체 전엽이죠. 해서 분비되는 것이고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타이록신 나오는 거 맞고 혈액 속의 타이록신 농도가 낮아지면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갑상선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분비하게 되는 거 맞고 혈액 속의 타이록신이 높아지면 기량작용 여기서는 기량작용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얘는 피드백이지 기량작용은 아니에요. 기량은 완전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샘은 모두 분비샘이죠.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시상하부가 저온을 감지해요.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많이 나고 낮아지면 표면을 통해서 열 방출은 감소해야 되고 열 생산은 증가해야 된다. A에 해당하는 요거 얘들은 다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다.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교감이 떨어지면 부교감이 올라오는 거지 대부분 부교감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피부 근처 혈액의 양은 가에서는 증가, 나에서는 감소한다. 혈당, 정상 혈당은
70에서 100 사이예요. 당연히 혈당, 피에 속해 있는 당의 함유량인데 포도당 우리 몸에서 중요해요.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너무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고혈당이 되죠. 고혈당이 되면 피가 찐득찐득해져요. 설탕이잖아, 설탕. 포도당이 물에 섞인 거야, 피에. 너무 찐득찐득하면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혈당이 되면 또 너무 단 게 없어서 우리가 어지럽고 힘을 못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혈당량에 따라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식사 후에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혈당이 시작해서 밥 먹고 증가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나오면서 체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도 되기도 하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간에서 합성돼요. 얘는 다 이당류고 뭐 이당 다당 중에서도 좀 작은 애고 얘는 완전 다당류죠. 다당류. 그래서 얘는 당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저 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럼 혈당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자 알파 세포가 글루카곤이 여기서는 세포에서 당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더 하면 여기서는 아까 뭐였죠? 부신에 있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뭐였죠? 에피네프린인가? 부신에 있는 에피네프린 맞죠? 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증가시켜요. 이 두 개가 둘이 나와야 돼요. 왜? 덩어리를 잘라야 되는데 혼자 자르기에 글루카곤 혼자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래서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교감이 너무 활성화되게 되면 혈당이 많이 증가해서 살이 찐다. 알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혈당을 보는 건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이게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않는 거고 2형 당뇨는 분비는 되는데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거. 이게 주로 이제 우리의 그 혈당 당뇨병이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삼투 조절. 삼투는 우리 몸의 체액의 그 농도,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농도인데 얘는 혈당은 아니고 그냥 우리 물 자체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시상하부고 여기서 항인용 호르몬은 후엽이었어요. 후엽. 나머지 거의 대부분 전엽인데 얘만 후엽이고 분비량을 조절하여 혈당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오죠, 친구들. 탈수.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 삼투가 증가해요.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후엽에서 ADH를 증가해서 콩팥에서 물이 못 나가게 재흡수량을 늘려요. 그럼 내 몸 안에 물이 많아졌죠? 그럼 삼투압이 감소하면 같이 뭐 쓰냐면 오줌의 농도는 진해져요. 혈당 삼투압 처음이랑 오줌의 농도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럼 오줌을 내보내야겠죠? 그럼 혈당 삼투압이 감소됐으니까 이 호르몬도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물을 재흡수하지 않겠죠. 그럼 오줌량이 증가해요. 오줌량이 증가하면 오줌의 농도가 오줌 노란 거 있지? 그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랑 농도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혈장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돼 있다. 알겠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몸은 혈당량 변화에 따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기량작용으로 정상 범위,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혈당 낮아지면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이 글루카곤 분비량 증가하면 흡수 아니고 합성되는 거죠. 식사를 하고 나서 떨어지는 것은 뭐여야 되냐면 떨어지고 있는데 호르몬 이름을 구하래. 자, 증가하는 건 뭐죠? 인슐린. 얘는 글루카곤이다. 그래서 인슐린 부족하면 걸리는 병은 당뇨병. 얘가 뭐라고요? 얘는 뇌하수체 후엽이고 이 호르몬 이름은 항인용 호르몬. 다른 말로 ADH. 땀을 많이 흘리면 얘가 증가하면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면서 삼투압은 감소하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얘가 감소하게 되고 얘도 감소하게 되면서 삼투는 증가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